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으면서도 볼 때마다 놀라게 되는 아이폰 12 프로나 11 프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우리의 통념상 결코 예쁘다는 범주에 쉽게 들어오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떠올려 보면 애플과 테슬라가 멀쩡한 디자인을 보여준 적도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아이폰 10의 노치 디스플레이는 홈 버튼이 그립다는 말과 함께 조롱의 대상이 되어 왔고, 정작 홈 버튼을 가졌던 7과 6에선 눈에 띄는 절연띠 때문에 아이폰 5야말로 가장 좋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5가 처음 나왔을 땐 아이폰 4보다 큰 것은 아이폰이 아니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는데요. 테슬라의 디자인에서도 이런 허술한 점들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단차와 같은 마감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이는 넘어가더라도 대형 스크린 하나에만 집중해 어설픈 균형과 디테일을 가진 센터페 시야를 두고 잘 만든 디자인이나 예쁜 디자인이라 말하긴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이 디자인들은 우리의 삶에 무서울 만큼 깊게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나 11 프로를 쓰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내려둘 때 굳이 애써 뒤집어 두어 뒷면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테슬라의 인테리어는 유서 깊은 브랜드마저 따라하는 전기차 인테리어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덕분에 두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란 말조차 무색할 만큼 세계적으로 폭넓은 인기와 함께 현 시대 브랜드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찬사인 혁신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IT와 자동차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들이 보여줬던 기술력과 디자인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한순간 분야를 혁신시키고 주도하고 있는 이들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던 한국 브랜드인 갤럭시와 제네시스는 왜 이들처럼 되지 못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전까진 한국에서 명품이 나올 수 없는 이유를 두고 짧은 역사를 핑계 삼아 합리화해온 데 반해 비슷하거나 더 짧은 역사를 가진 애플과 테슬라는 이미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호불호 갈리는 애플이나 테슬라에 비하면 최근 갤럭시와 제네시스가 보여준 디자인과 기술력은 그 어느 전문가도 지적하기 힘든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갤럭시와 제네시스, 그리고 한국 브랜드와 디자인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차이도 무시할 순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 디자인이 전기 모터를 달고 나왔다 해도 지금과 달라질 것은 크게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의 디자인과 우리의 브랜드는 그들과 같은 위치에 오를 수 없고 혁신이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인지, 애플과 테슬라가 보여준 소위 미국 디자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브랜드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미국과 유럽 브랜드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이란 범주 속에서 이 둘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체성이란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브랜드인 테슬라와 애플이 그 어느 브랜드보다 강한 개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BMW 같은 유럽 브랜드와 비교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이자 정체성을 시장의 요구와 관계없이 꾸준히 유지하며 지켜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 자주 그리고 쉽게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시란 곳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본다면 이런 두 지역의 차이는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소나타와 폭스바겐의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1차 대전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은 공공임대주택을 장려했고, 덕분에 주거의 안정을 통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미국은 주택 융자와 그 대출금에 대한 압박으로 경제를 성장시켰다고 얘기했지만, 여기엔 폭스바겐에서 언급한 중산층 외에도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명한 건축 이론가의 책에 따르면 유럽의 모더니즘은 매니페스토를 통해 그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에 선언하고 실천해 가는
일종의 예술가형 건축가들이 주를 이룬 데에 반해서 미국의 모더니즘은 경제 상황에 맞춰 그때마다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며 소위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차이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특징이 건축과 도시를 넘어 두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의 아이폰과 유럽의 F1을 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유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F1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발전한 기술에도 에어로다이나믹의 비효율적인 오픈 휠과 안전에 취약한 오픈 콕핏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르의 효율적인 구조를 참고한다면 지금보다 더 빠른 차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건 어디까지나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당장의 효율보다 긴 시간을 두고도 흔들리지 않을 가치이자 정체성이기 때문인데요. 간혹 더 많은 팬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이버 포뮬러와 같이 극적으로 변하는 차체를 도입해보자는 말도 들리지만 F1의 레이스카에서 움직이는 건 셰시일 뿐 차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통을 얘기하며 지금의 DRS와 같은 예외적 요소도 없애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때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향점과 전통을 중시한 바로 그 자세가 유서 깊은 유럽의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낸 기반이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장의 애플만 봐도 3.5인치보다 큰 디스플레이와 스타일러스 펜에 대한 비판을 넘어 비난의 역사까지 가지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달라지자 자신의 얘기를 없던 것처럼 부정하고 대형 스크린의 아이폰과 애플 펜슬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잡스의 부재가 과거와 다른 애플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미국의 생존 방식을 본다면 그가 살아 있었다 해도 오늘날 애플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 더 설득력 높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미국 브랜드의 얘기가 가볍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보다 시대의 요구를 더 중시할 뿐 언제나 시대가 원하는 그 가치와 욕망을 정확히 찾아내 20세기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로 떠오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20세기 미국의 가치관을 상징하는 도시와 건축이 바로 뉴욕과 그 고층 빌딩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느 문화권에서 어느 계층이 봐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더 크고 높은 수직적인 가치를 지향하며 때론 자본이 사람보다 우선시 되는 듯 지나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램코라스가 이름 지은 맨해튼이즘이라 부르는 바로 이 수직의 자본주의적 가치야말로 지난 세기 동안 시대가 바라본 가치이자 미국이 바라본 가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것이 5, 60년대 캐딜락과 같은 미국의 럭셔리 브랜드들인데요. 이들은 맨해튼이즘처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화려함과 상징으로 한때 메르세데스나 롤스로이스조차 부럽지 않은 시대의 주인공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의 시대에 와선 예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날 미국을 대표하는 위치엔 이들과 전혀 다른 모습의 애플, 테슬라, 그리고 구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시대의 요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미국의 이런 변화는 우리의 시대가 바라보는 것 또한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다른 곳이 어떤 곳인지는 중국의 도시공학자 장디페이가 쓴 도시를 생각하다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제 생각을 더해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인류의 도시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하나같이 수직적인 가치와 사회적 지위를 주인공으로 삼아왔다고 합니다. 좀처럼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이기도 하지만 신과 신전을 중심으로 했던 아테네나 예라고 부르는 신분과 체계를 중심으로 한 베이징, 혹은 실존하지 않는 이상적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근대 도시, 그리고 10여 년 전 한국에서도 유행해 잘 알고 계실 주목받는 한 명의 스타에게만 집중하던 영웅주의를 돌아보면
도시의 중심 가치는 언제나 수직적이고 높은 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곳을 동경해 더 럭셔리한 것을 갈망했고, 이런 환경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들도 더 비싼 것을 팔기 위해선 더 럭셔리한 것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이런 수직적인 지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든 소위 프리미엄과 럭셔리라 부르는 가치가 지난 세기 동안 각광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흐름이 예상치 못한 작은 곳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오늘날 도시의 새로운 주인공인 밀레니얼 세대 때문입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밀레니얼 세대란 흔히 8, 90년생들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최근엔 나이로만 구분짓지 않고 오늘날 시대에 적합한 사고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들 또한 여느 시대의 젊은 세대처럼 유행에 민감하고, 또 기성세대처럼 사회적 지위나 럭셔리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그들과 분명하게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노력만으론 막대한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물론, 바로 앞선 세대만큼의 부를 가지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그 시선을 더 높고 비현실적인 곳이 아닌 수평적이지만 다른 곳을 향해 바라보게 됐고, 이 작은 차이가 도시의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전까진 남들과 다르고 특별하다는 개념이 수직의 단순한 축 위에서 남들보다 높이 있는 사회적 지위를 의미했다면, 밀레니얼이 주인공이 된 도시에선 수평적인 방향과 깊이에 따라 훨씬 입체적인 개념 속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결코 20, 30대에게만 한정할 수 없는 이 특별함은 사회적 지위보다 한눈에 사람을 사로잡는 힘은 약할 수 있지만, 이해할수록 그 입체적인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고, 사람마다 다른 바로 그 이해의 방향과 깊이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동과 경험이란 문화적 지위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문화적 지위라는 시대의 요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이들의 디자인에선 기성 명품인 루이비통이나 메르세데스처럼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을 수직적인 가치는 느낄 수 없지만, 그 이해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얼마만큼 이해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과 감동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사람들마다 애플에 대한 이론은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을 만큼 브랜드에 대한 이해가 깊을 수 있었고, 누구나 사용할 만큼 흔한 제품인데도 스스로 남들과 다르게 사용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을 만들어주며 그 문화적 지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전제로 한 기성 명품인 메르세데스나 BMW가 역사상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가치를 회복하긴 힘들어 보이는데 반해 문화적 지위를 전제로 한 애플과 테슬라는 판매량과 상관없이 그 가치가 계속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의 시대에 적합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는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한국 브랜드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 문화적 지위입니다. 우리의 브랜드는 대체로 소비자의 요구와 트렌드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이 발달한 탓에 유럽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긴 힘들었고, 당장의 수익을 우선시 해왔기 때문에 미국처럼 시대의 요구를 앞서 읽지도 못했지만, 어느 한쪽이 우세를 보이면 빠르게 방향을 바꿔가며 그들을 따라잡는 데만큼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탓에 자본주의의 본산이기까지 한 미국의 브랜드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수익만 바라보는 인상을 남겼고, 자신이 만든 가치까지 수익을 위해 훼손하는 모습을 보면 문화적 지위라는 것은 생각해볼 기회조차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애플과 테슬라를 넘어선 보다 깊고 다른 방향의 가치를 찾기보다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그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문제의 원인이 바로 너무나 협소한 디자인의 범위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쓰는 표현 중 디자인은 좋지만 사용하기엔 불편하다거나 디자인만 좋아선 안 되고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인식 속 디자인의 범위는 본질을 감추거나 꾸며주는 장식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삶의 모습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디자인해 문화적 지위까지 만들어내는 애플과 테슬라에 비하면 그 범위가 현저히 좁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새로 출시된 제네시스의 G80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